아유. 확실한 효과를 위해 백신 접종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제품 브랜드 샤넬 아유. 10명이 넘는 직원을 10년 넘게 성취하겠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측은 피해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비밀 서약을 요구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랜드 그룹 본사 서버가 외부 악성 코드 공격을 받아 백화점과 아울렛 등 23곳 매장의 영업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아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됩니다. 오는 24일 0시부터 2주간입니다. 1.5단계로 올린 것이 불과 사흘 전인데 정부가 오늘 전격적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호남권은 1.5단계로 오릅니다. 전북은 내일 0시부터, 다른 지역은 화요일부터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앞서 19일부터 1.5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일상의 많은 부분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하는 이유. 오늘까지 닷새 연속 1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유지하면서 가파른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3차 유행은 이제 현실화됐습니다. 지난 2월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1차 유행, 또 8월 광복절 집회 직후 2차 유행을 넘어서는 규모가 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수능 시험과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더 걱정인데 먼저 전국적인 확진 현황과 정부 발표 내용을 구경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75.1명, 한 주작 83명보다 일주일 만에 2배로 늘어 2단계 격상 기준인 200명에 다다랐습니다. 호남권도 일평균 확진자 27.4명, 60대 이상 확진자 수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에 나가서 화요일에는 기준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격한 확산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수능 시험 이전의 확산세를 꺾고 겨울철 대유행을 막기 위해선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3차 유행이 1, 2차 유행 때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중심 집단이 없고 일상 속으로의 유행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량진 임용단기학원에서는 지금까지 76명의 확진자가 전국 11개 시도에서 나오는 등 확산 범위도 넓습니다. 용인 키즈카페 집단 감염은 역학조사에서 속초시 요양병원과 연관성이 밝혀지며 확진자가 연쇄적으로 34명으로 늘었습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밀폐된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겨울철까지 다가오면서 정부는 지난 2, 3월의 유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대규모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앞서 경험했듯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밤 9시가 넘으면 식당도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결혼식을 포함한 각종 모임과 행사는 참석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은 불필요한 외출 모임 자제와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입니다. 클럽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을 할 수 없고 노래방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방문 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부터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 밀집 도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에 문을 닫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 수는 기존 3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종교 활동은 좌석수 20% 내 인원으로 제한됩니다.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놀이공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까지 손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에 큰 어려움이 야기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경고스러우며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에는 방역수칙 위반이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즉시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될수록 특히 서민층의 경제적인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2단계로 올린 이유, 이 타격을 감수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 중환자 조치하면서 경상 부족 문제가 상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했습니다. 양희철 기자가 이번에 병상 대리 계획 살펴봤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었던 지난 일주일 동안 수도권의 60대 이상 확진자는 하루 평균 10명을 넘었습니다. 1.5단계 격상 기준인 40명보다도 10명가량 많습니다. 고위험군인 고령층 확진자가 늘면서 일주일 새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환자 병상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학병원 관련 등 집단 감염이 잇따른 호남권도 중증 환자 치료 병상 여유분이 6개에 불과해 병상 부족이 우려됩니다. 지방에서 그 정도 숫자로는 준비하겠다고 하는 숫자로는 감당 못할 수도 있어요. 의료 체계 부담에 대한 측면들을 더 중요시 여겨야 돼요. 여기에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6에 달해 당장의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다음 달 초쯤에는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먼저 다음 주까지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중 일부를 전환해 수도권은 44개, 그 외 지역은 24개의 중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600여 개의 중환자 병상을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각 1개소씩을 상시 운영하고 예비 지정을 통해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장민철입니다. 정부의 전격적인 거리두기 2단계 상향, 대응과 대책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을 맡고 있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이제 3차 대유행을 본격화한 셈인데 이번 유행은 이제 젊은 층의 무증상, 병증 감염이 많습니다. 그만큼 방역이 좀 어려워졌는데 이 숨어있는 감염자들을 찾아내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정부의 보관이 있습니까? 지금 3차 대유행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지역사회를 퍼져있다고 보여지는 경증 또 무증상 환자들이 전파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젊은 층에서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집합시설 그런 곳에 환자가 발생하면 그때는 집중적으로 추적 관리 좀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증 환자들의 경우에도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그분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들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이유 없어도 의료진이 판단해서 진단부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 전에 국비로 지출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중증 환자 병상이 한 50개 정도 남아 있다고 하고, 그런데 위중 환자는 한 90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확산세에 따라서는 병상 상황이 좀 감당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는데 정부로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제 중증 환자의 병상이 좀 부족할 수는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에 이번 11월 말까지 44개를 더 추가로 확보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68개를 11월 말까지 더 추가하시고 올 연말까지는 20개를 더 추가 확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300명의 새로운 환자들이 나오더라도 시설을 좀 갖추게 됩니다. 이 내수를 그동안 좀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외식, 관광 이런 8가지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이게 좀
제한이 되는 겁니까? 예,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화되면서 뭐 외식이라든지 여행을 이렇게 권장하는 것이 정부가 밸런스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부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정부 안에서도 관련 조사를 일단 분양은 그런 것들 일단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나 과정을 거쳐서 중단을 하고 중단해서 경우에도 이미 신청됐던 이야기라든지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에 결정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관련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신에 희망을 걸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지금 백신 개발 관련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글로벌 제약회사들과의 백신 협상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면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일단 정부와 국민적 약속을 했던 3천만 명분, 60%에 해당 3천만 명분을 확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보다 더 초과하는 그 정도 양을 저희들이 개별 기업과 협상을 해주고 있고 문제는 이제 보다 안전하고 효과가 높은 백신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백신을 도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백신을 언제쯤 맞을 수 있다 이런 예측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화이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0도의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콜드 체인 중에서도 특이한 콜드 체인이 필요한 거죠. 그런 마이너스 70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전 의료기관에 마이너스 70도를 확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백신이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2, 제3, 제4의 백신들을 같이 믹스해서 적절한 대상을 찾아서 백신을 접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가능한 종류의 백신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우리 의료 체제에 맞게 우리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을 기본으로 시키고 전달하기 상에서도 교육 과정에서도 이상이 없는 우리가 그 교육 과정 중 확보되어 있는 그런 백신들을 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율적으로 나오고 있고 백신 이제 확보되고 난 뒤도 어느 계층부터 먼저 접종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미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백신을 처방받기도 전에 풍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한 항체 치료제를 긴급 승인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채룡 특파원, 미국 상황이 다급해 보이는데 FDA가 긴급 승인한 항체 치료제, 구체적으로 어떤 약품이고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긴급 승인을 받은 것은 미국 내 생명구사 회사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입니다.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이 약을 투여받고 즉각 상태가 좋아졌다, 믿을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라고 극찬하기도 했었는데요.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들의 혈액을 분석해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항체만 분리 선별해 만들었다는 것이 제조사인 리제네론 측 설명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이 항체 치료제를 위험군 환자들에게 투여한 결과 입원하거나 응급실에 가는 비율이 감소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용 대상은 12세 이상이고 65세 고위험군 환자를 포함해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코로나19 감염자 치료제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FDA 스스로도 안전성과 효능은 계속 평가될 것이라고 밝힐 정도로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일단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광범위한 치료제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FDA는 지난 9일에도 정증 환자들을 위해서 항체 치료제를 긴급 승인하고 있습니다. 리제네론 측은 이달 말까지 환자 8만 명이 복용할 분량을 생산하고 내년 2월 말까지는 30만 명분으로 늘 겁니다. 이렇게 미국 내 확진자 증가 추세는 여전히 가파른 상태죠. 어느 정도입니까? 네, 미국 내 확진자가 1,200만 명을 넘어섰고 미국 전역의 진원지, 이른바 핫스팟이
엿새 동안에만 10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나흘 뒤부터 미국 내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보건 당국의 이동 자제 통보에 따른 건 최소 5천만 명 이상이 이 전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크리스마스 연휴까지는 여행객 이동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방역 당국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미 공화당 주지사들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추가 대응책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국내에서는 삼성과 LG, SK 등 주요 기업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다시 늘리고 회의나 출장을 제한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 지난 17일 서울 서초 R&D 캠퍼스에서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긴장감이 높아진 LG전자. 사무직의 30%는 재택근무로 돌리고 1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전부 금지했습니다. 국내 모든 사업장과 건물에서는 외부 방문객들의 출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임직원들은 국내 해외 출장을 금지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원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원사업장과 서초타워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온 삼성전자도 지난 9월 잠정 종료했던 재택근무를 재개했습니다. 회식이나 출장, 교육 등의 행사는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열사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SK그룹은 19일부터 상인 외국인 출입을 다시 제한하기 시작했고 SKT에서는 사내식당 상부제, 엘리베이터 부인인가 등 구체적인 방역 수칙을 시행 중입니다.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부수로 나뉘어진 거점 오피스를 활용하는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스마트워크를 하면서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를 하게 되면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한 사업장을 폐쇄를 하더라도 다른 거점 오피스나 재택에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이미 두 차례 코로나19 확산세에 홍역을 치른 기업들은 대부분 조업 중단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보다 한층 보수적인 지침을 유지하면서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는 감염 여부를 떠나서 서민들의 일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 각종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구체적으로는 소득 하위 20% 가구의 경우 절반 이상이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은 적자 상태였는데 이 씀씀이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소득이 줄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코로나19 줄어든 소득을 메꾸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성민수 기자가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얼마나 될까요? 3분기 통계를 봤더니 163만 7천 원입니다. 이에 비해 쓴 돈은 한 달 평균 188만 1천 원. 매달 번 돈보다 쓴 돈이 24만 원가량 더 많죠. 이건 평균이고 가구별로 따져보면 하위 20% 가구의 50.9%가 쓴 돈이 더 많은 적자 상태입니다. 3분기만 놓고 볼 때 소득 하위 20%에서 적자 가구가 절반이 넘은 건 2013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적자 가구가 늘어난 이유는 씀씀이보다 소득 감소 때문입니다. 올해 여름 코로나19 2차 확산에다 긴 장마와 집중호우까지 겹쳤죠. 그 여파로 3분기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39% 넘게 주는 등 취약한 일자리부터 사라졌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 이런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근로소득 1년 전보다 10% 넘게 줄었습니다. 사업소득도 같은 기간 8.1%나 줄었는데 소비가 위축된 영향이죠. 이렇다 보니 추석 전 나온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공적지원금이 58만 원 정도씩 지급이 됐는데도 전체 소득이 줄어드는 걸 막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걱정인데 안 그래도 생계를 위한 필수 지출, 주거비용과 식료품비만 해도 쓸 수 있는 소득의 45%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고 다른 씀씀이는 이미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서 저소득층의 적자 가구 비율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코로나 사태 경제적 여파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직격탄을 맞은 업종 가운데 하나인
항공사들이 아예 문을 닫거나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여객기 기장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방콕에서 김원장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오늘 첫 손님을 태웠습니다. 타이항공 기장으로 23년을 일해온 그는 지난 5월부터 일이 끊겼습니다.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그는 그랩이라는 자가용 택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많이 번 날은 1,004바트, 우리 돈 4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ก็เป็นส่วนใหญ่ก็จะทำพวกขายขนมขายกับข้าวทำกับข้าวหรือไม่ก็มีทำธุรกิจส่วนตัวครับ 말레이시아 말린도 에어라인의 아즈린 기장은 캡틴 코너라는 우동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미 2,200여 명의 동료들이 해고됐고 그 역시 기장 20주년이 되던 지난달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Because we just came back from office and we thought want to come here to support